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4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먼저 코스피 시장지수 차트 살펴볼 텐데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라 색깔 선, 기준선 이탈하는 캔들이 한번 나왔어서 시장 흐름이 조금 걱정된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는 기준선 위에서 코스피 차트가 기준선을 이탈했던 날에 기준선 위에 종가를 맞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지수의 방향성을 읽어볼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ADR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DR 지표 보시면 특정 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다가 고점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들 자체는 위로 향하고 있어서 이런 걸 보통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주가의 방향하고 어떤 지표의 방향이 반대로 흘러가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승이 과연 정말 진정한 상승을 나타내는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저는 조금 생기고 있고, 어찌되었든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데는 다 이 기준선 이탈한 것에 의해서 물론 바로 회복을 해주었긴 하지만 이탈한 이 하루의 캔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 조금 면밀히 살펴보고 잘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선을 이탈을 계속해서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도장에는 지속적인 어떤 최소 박스권 나쁘면 하향하는 추가적으로 하향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종목들이 보시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거리두기에 대해서 어떤 발표가 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림을 좀 좋게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정말 엔데믹 국가가 되게 된다면 오랫동안 이렇게 위축되었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살아나고, 관련해서 지속 말씀드리고 있는 TA항공이라던가 그런 종목들, 요즘에 또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슬슬 많이 보시기 시작할 텐데 관련해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스튜디오들 좋은 흐름 보일 수도 있겠고, 대표적으로 CGV 같은 영화 산업과 관련된 종목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내수 경제가 조금 살아나 주면서 시장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종목 분석, 종목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번에 쭉 우하향하면서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 눌려 있다가 먼저 약간의 거래량으로 기준선을 회복을 해줍니다. 기준선을 회복을 해주고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 차례로 돌파하지는 못하고 기준선 위에서 눌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게 이제 강한 흐름이라는 건데, 이 기준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다음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는 모습,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지금 이 보라색 선, 기준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은 이 기준선 이탈 안 하면 지속적으로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 그대로만 계속해서 가주게 된다면 지금 매우 잘 눌려있는 상태이고, 내일이라던가 다음 주장이라던가 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안착하는 모습 보인 다음에 추가로 441일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 시도한 다음 눌렸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파동의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모든 기준은 보라색깔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오늘 소개해드릴 화장품 관련주들 보시면 다 이런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해석이 거의 똑같을 거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부방입니다. 이 종목은 차트를 크게 늘려보시면 이때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로 쭉 빠졌다가 어제 오늘 캔들이 정말 인상 깊은데 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긴 하지만 종가를 10% 이상으로 찍으면서 역배열 구간에 지속해서 있었는데 이전에 보시면 거래량을 계속 넣어주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다들 상승 돌파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기준선 위로 한번 올라오더니 그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매우 큰 힘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크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갭상승을 크게 해서 변동성을 매우 높인 상태입니다. 거래량도 최근 대비해서는 아주 많이 넣어줬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이때만큼의 거래량까지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거래량이 나와주면 전고점 부근까지 돌파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은 오늘 저가. 오늘 저가가 장기이동 평균선에 딱 걸려 있는데 2675원. 이 가격 구간 이탈 안 해주게 된다면 저항대 위치한 대략적으로 3700원 부근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네요. 그래서 오늘 저가 가격대 이탈 안 하는 거 보시면서 그래야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진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이 종목은 이전부터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안타깝게도 우하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때도 달라졌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구간에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눌렸던 상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골파기 구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쪽에 일목균형표는 좀 제외를 하였는데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자 캔들로서 이전 저항대역 부근을 종가로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 구간대가 되게 중요한데 이 가격 구간 이탈만 안 해도 이렇게 차근차근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하고 올라갈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할 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유지하면서 그 박스 안에서도 상승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던 종목이 아래로 쭉 떨어져서 하락 매집을 추가로 진행했다면 아직 이 거래량은 빠지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존 매력적이었다고 판단이 되었던 구간보다 더욱더 매력적으로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면 이 종목을 건드려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제 기준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가격 구간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위로 거래량과 함께 올라갔던 종목이 아래로 조정이 조금 들어왔다가 오늘 또다시 평균 거래량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런 N자 반등 형태를 고려를 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변곡점 부분이 될 것이고 따라서 중요한 가격 구간은 여기 2,300원 부근이 될 것입니다. 이 구간 이탈 안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더 긴 장기 이동 평균선들 돌파할 그런 모습이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골든 센츄리입니다. 차트 매우 매력적인 상태입니다.
좀 오랫동안 횡보와 하락이 유지되던 종목인데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때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를 시도하고 보시면 박스권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매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 계속해서 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개념을 기억하실 때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에 이렇게 박스를 쳐보시면 그 안에서 종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상방으로의 기대감을 매우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하방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면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대형강통신 같은 사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아래로 하락하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잡아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의 캔들의 종합적인 흐름까지 판단을 꼭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 시도를 하면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나서 장기이동 평균선에 이 하락세가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이때 다시 한번 주가가 고꾸라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했던 종목을 단 한 번만에 들어올리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쭉 떨어져서 이제 두 번째 도전이 될 텐데 이 두 번째 도전에서 또다시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조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더 이상 하락세를 유지 않고 수평 구간까지 유지가 될 때 그때가 완벽한 매매의 타이밍일 것이고 그 부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100점짜리 매매 기준이 매수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방금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가장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진입할 때 보라 색깔 기준선 오늘 시가 조금 안 되는 가격 구간인 385원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리아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종목들 다 이런 모양새에 띄고 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토니모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가격 구간은 보라색 선 4,300원 부근이 되겠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JNK 히터입니다. 이 종목은 상승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전에 윗꼬리 달아주고 거래량 넣어주면서 앞선 매물들 해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장대 양봉 캔들 실린 다음에 그 캔들 안에서 현재 캔들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 위치하면서 이 박스권의 지지대역 부근인 6,400원 부근 이탈 안 하면 종목 좋은 흐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물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하던 종목을 약간의 거래량과 함께 돌파 시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앞선 매물들을 다 해소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는지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넣어주는데 이때 매물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거래량과 함께 상승할 때 앞선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 거래량으로 여기를 돌파하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잘 보시겠습니다. 이때 이 거래량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앞선 매물이 모두 해소가 안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거래량을 넣어주고 또다시 이 부분에 있는 매물 돌파 시도를 해주게 되는 거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 구간에서의 매물을 해소하려고 노력 그리고 거래량까지 이렇게 넣어주었기 때문에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흐름이 반복이 될 것이므로
다음 저항대역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 이 정도 구간이 될 텐데,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전 매물들을 해소한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만원 부근을 쉽게 돌파하게 될 것이고, 이때와 같은 흐름을 다음 저항대역으로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00, 16,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중요한 가격이라고 체크했던 그 가격에 비해서 상승폭이 어마어마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감수하더라도 종목에 진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츠 환불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종목 같은 흐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가격 구간대 보라색 선 위치하고 있는 23,500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거래량 들어왔고 이전 매물대 돌파 시도, 그래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전 고점 부근 올라가 주게 된다면 그 다음 저항대역인 7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가격 구간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오비고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은 종목이고 쭉 기준선 아래에서 놀다가 잠깐 회복하는 듯하고 다시 한번 떨어져 줍니다. 그런데 미묘하게 캔들이 지금 기준선 위에 올라와 있고 지금 매물이 상당히 몰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매수한, 이 가격대에서 매수한 시장 참여자들이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손절이 들어가야 하는 구간도 매우 짧아서 만약에 14,900원 부근 이탈 안 한다면 이 종목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물대역 부근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다음 저항대역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단단한 매물대 뚫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부분은 지지대역이 아니라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 이탈하면 정말 과감하게 쳐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